자, 우리 앞 시간까지 그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원칙적 시행자고 예외적 시행자까지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정비사업의 대행자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원칙적 시행자가 있고, 그리고 예외적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비사업 대행자,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그림을 그려뒀죠. 네, 제가 그 그림을 직접 그 핵심 요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 정비사업 대행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비사업의 대행, 사업의 대행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앞 시간에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은 누가 사업시행자 되죠? 그렇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이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조합이 시행자가 돼요. 시행자이고 이제 재건축 사업은 철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는 철거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인근에 이제 임시 전세 주택 등을 얻어서 임시 거주하면서 손꼽아 입주 날짜를 기다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던 조합이 파산했대요. 네. 그러면 정말 그 걱정이 크겠죠. 전세 계약 기간 만료되는데 뭐 제 날짜에 입주나 할 수 있을지, 평생 모은 재산 아파트 하나 뭐 이참에 지켜낼 수 있을지 뭐 별 걱정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파손한 재건축 조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정비 사업을 대신 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비 사업의 대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 시행자일 때,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누가 정비 사업을 대행하게 될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자. 자, 정비 사업 시행자가 1번 조합이거나, 정비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거나, 2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만 사업이 대행돼요. 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에 의해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되면은 정비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은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죠. 네, 과반수 동의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비 사업은 대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이,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또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거나,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하게 되죠. 이를 정비 사업의 대행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에 하나여 사업이 대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이 사업을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면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만 정비 사업이 대행될 수 있고요. 네, 시장으로서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 대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정비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 정비 사업의 경우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행자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누가 대행할 수 있을까? 대행자입니다. 네, 첫 번째 시랑구서 직접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시랑구서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시랑구서가 주택공사 등입니다. 이런 주택공사 등이 누구죠?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정비법에서는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러죠.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예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지정개발자 요건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정개발자 요건. 듣기 어떻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변자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주체를 받았거나 민관 합동법인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주체를 받았거나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 50% 이상을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등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 나지 말고 그냥 듣기만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자가 법상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장구수, 즉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될 정비사업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구수에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의 정비사업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시행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죠. 보수받아 이렇게 쪽에서 보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보수 청구권과 그리고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면서 사업비, 정비사업비를 지출했겠죠. 그래서 사업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은 앞으로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자 누가 시행자일 때 정비사업이 대행될 수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정비사업이 대행되는지, 그리고 정비사업을 대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누가 법상 정비사업의 대행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한 페이지 앞쪽으로 오면은 다시 오면은 자 그 2번에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나와 있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공사 직접 정비사업을 대행하기로 결정했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대행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시장공사 직접 정비사업을 대행하거나 주택공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기로 사업대행 개시를 결정하면은 그 사업대행 개시 결정을 하면은 그 사업대행 개시 결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됩니다. 이를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사업 대행을 결정하면은 그 결정 사실을 시군구 공부에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를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비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는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업 대행을 끝낼 때는 마칠 때는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게 됩니다. 자, 그때 정비사업 대행은 언제 완료할까요? 완료 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완료 사유 두 가지. 사업 대행 완료는 자, 분양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죠. 분양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행자가 무사하게 정비사업을 잘하여 아파트 다 지었고 그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사용서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등기까지 완료한 거죠. 분양 등기를 마쳤으면 무사히 대행자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등기가 완료되면 정비사업 대행은 공식적으로 대행을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 대행을 해야 할 대행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대행 원인이 소멸한 경우죠. 더 이상 정비사업을 대행해야 할 대행의 원인이 소멸했거나 분양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제 사업 대행 완료를 결정하고 사업 대행 완료를 하면은 또 지공구 공부에다가 해당 자치단체 공부에 사업 대행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되죠. 이렇게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 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하고 사업 대행을 끝낼 때는 사업 대행 완료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이 기간이 있죠.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이 기간이 대행자가 법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대행 기간이 돼요. 대행 기간. 이 대행 기간 동안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자가 되겠죠.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계산이죠.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되죠. 자,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 하는 거야. 대행기간 동안. 정비사업이 대행되는 기간 동안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계산을 임하는 사업의 명의는 대행자의 명의로 하지만 시행자의 계산으로 임하는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되는 기간 동안 자기의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 시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정비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이제 기락지로 설명을 다 드린 거죠. 네.